옛날 설화산 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에 선아라는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다. 이 마을은 임진 강변에 위치하여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추위가 기승을 부릴 때마다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드리워져 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안개 속에서 세상 일에 얽혀 있기 때문에 영원히 헤매지 못하고 헤매는 영혼들이 있다고 믿는다. 선아는 3년 전 남편을 불가사의한 사고로 잃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안개 낀 아침에 그녀의 남편의 시신이 강가에서 발견되었고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당황한 것 같다는 것만 알고 있다. 그 이후 선아의 삶은 조용해졌고 그녀는 노쇠한 시어머니와 어린 아들 한솔과 함께 살았다. 그러나 선아가 더욱 두려워하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매일 밤 반복되는 이상한 꿈이다. 꿈에서 그녀의 남편은 흐릿한 달빛, 영혼 없는 눈, 갈라진 입술에 나타나 단절된 말을 속삭였다. 선아, 그곳을 찾아라. 마을 뒤에 언덕이. 조심. 깨어날 때마다 그녀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고 마치 누군가가 밖에 서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차가운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쉽게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속삭였다. 선아는 마음의 불안을 없애려고 노력하지만 밤이 깊어질 때마다 마당 밖을 지나가는 바람 소리, 고요한 어둠 속에서 아련한 발자국 소리, 모두가 그녀의 이름을 속삭이는 것 같았다. 마을 뒤 언덕에서 어떤 비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까? 왜 그 꿈이 계속 반복됩니까? 마을 뒤에 언덕이. 뭐가 있어? 태양은 산등성이 뒤로 물러나며 하늘에 검붉은 색을 띈다. 선아는 아득한 산줄기를 향해 무정의 눈을 흘기며 조용히 마을 길을 따라 걸었다. 초가을 바람이 불어 그녀의 옷자락을 가볍게 흔들었고 잡초의 촉촉한 향기를 동반했다. 그녀는 익숙한 길 한가운데를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며칠 동안 자신에게 매달리고 있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갑자기 귓가에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젊은 여자. 그녀는 누군가에게 제자리 걸음을 당하고 있다. 조심해서. 어둠이 너를 둘러싸고 있어. 선아는 깜짝 놀라 돌아섰다. 그녀 앞에는 낡은 달아빠진 옷과 헝클어진 흰머리가 마른 어깨에 늘어뜨린 노부인이 있었다. 그녀의 눈은 흐릿했지만 상대방의 마음속 모든 비밀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처럼 깊은 통찰력을 보였다. 노부인은 바로 마을 점쟁이로 마을 사람들이 안절부절 못할 일이 있을 때마다 자주 찾아오는 사람이다. 뭐라고 하셨어요? 노부인은 성급하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주름진 손이 갑자기 선아의 손목을 움켜쥐었고 차갑게 식은 마른 손가락이 그녀의 살갗을 눌렀다. 등줄기를 따라 한파가 몰아쳐 선아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움츠리고 싶었지만 왠지 움직일 수가 없었다. 한 사람이 놓칠 수 없어요. 그는 당신에게 뭔가를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럴 수 없었죠. 밤안개가 거치지 않은 것처럼 그의 숨결은 여전히 어딘가에 남아있다. 선아는 가슴이 뻐근하고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뻣뻣하다. 그녀는 자신의 꿈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데 노부인은 어떻게 알았을까? 그 말이 혹시 그녀의 남편과 관련이 있습니까? 선화, 너에게 중요한 할 말이 있어. 밤이 깊어 초승 달빛이 하늘에 매달려 작은 마을의 초가지붕 위로 희미한 빛을 뿜는다. 밤이슬이 내리기 시작하고 문틈으로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고 먼 숲에서 벌레가 윙윙거리는 소리를 가져옵니다. 등잔불 옆에 앉은 선아는 질린 눈빛으로 굳게 닫힌 문을 바라보았다. 전날 점쟁이와의 만남 이후 그녀는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가는 불안감에서 헤어지지 못하고 있다. 고요한 밤중에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선아는 깜짝 놀라 자기도 모르게 옷자락을 조였다. 이 시간에 누가 그녀를 찾습니까?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일어서서 문의 빗장을 살짝 당겼다.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인 진우의 키 큰 실루엣이 희미한 불빛에 어른거렸다. 진우는 피곤해 보이고 얼굴은 긴장한 채 낡은 서류철을 팔에 꼭 껴안고 종이 가장자리는 누렇게 변했고
일부는 숨긴 지 몇 년이 지난 것처럼 찢어져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죽기 전에 나에게 이것을 주었고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선화에게 그것을 주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그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필요할 때인 것 같아. 선아는 숨을 죽이고 떨리는 손을 떨며 진우의 손에서 서류철을 받아든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일련의 질문들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녀의 남편은 왜 이것을 남겼을까? 왜 진우한테 비밀로 하라고 했을까요? 그녀가 천천히 서류를 열었을 때 불안감이 그녀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종이에 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졌지만 내용물은 그녀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여기. 이게 일단 그녀는 마을 뒷 언덕에 있는 토지가 대대로 마을 사람들에게 속해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 그러나 옛 광군 민재의 아버지는 더러운 수법을 써서 빼앗았다. 이 문서들은 그가 문서를 위조하고 반대자들을 위협하며 심지어 그들의 조상들의 땅을 강제로 떠나게 된 농부들의 증언을 담고 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 남편이 선화의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것이 그녀의 남편이 지키려고 노력한 비밀인가요? 이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불길한 일을 당한 것일까? 반복되는 꿈, 속삭이는 목소리가 그녀를 언덕으로 불렀다. 모든 것이 그녀가 방금 본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날 밤, 하늘은 달도 없이 어두웠고 회색 구름만이 하늘을 덮고 있어온 마을을 적막한 검은색으로 만들었다.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나무 줄기를 지나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속삭이는 듯한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진우가 떠난 후 선아는 조심스럽게 집안의 반사판 밑에 두루마리를 숨겼다. 그녀의 심장은 아직 멈추지 않았다. 그녀가 방금 문서에서 읽은 것은 너무 무서워서 그녀를 진정시킬 수 없었다. 만약 거기에 적힌 것이 사실이라면 아마도 그녀의 남편은 이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살해되었을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이 마음속을 파고들었다. 선아는 시어머니와 아들을 깨우려 하지 않고 가운을 걸치고 살금살금 문을 열고 나갔다. 어둠이 앞에 흙길을 뒤덮었고 먼 집에서 몇 개의 기름등만이 간지럽혔다. 그녀는 더 빨리 걸었고 이것에 대해 더 잘 물어보기 위해 진우를 다시 방문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금 걸었을 때 그녀는 갑자기 뒤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차가운 눈빛을 느꼈다. 조용한 밤 사이에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 마치 누군가가 그녀를 조용히 따라가는 것 같았다. 강한 바람이 갑자기 불어서 소름 끼치는 추위를 동반했다. 선아는 걸음을 멈추고 꿀꺽 삼키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먼 거리의 희미한 불빛 아래 한 사람의 그림자가 거기에 서서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얼굴은 반쯤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그의 눈은 찬 눈빛으로 빛났고 마치 포식자가 자신의 먹이를 관찰하는 것처럼 보였다. 선화 씨, 보면 안 될 걸 보셨군요? 잊으라고 권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거야. 낮고 느리지만 위협적인 목소리. 선아는 숨을 죽이고 무의식 중에 옷자락을 꽉 조였다. 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잔인함과 권력의 야망을 품은 이 땅을 다스리던 관료의 아들 민재였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권력뿐만 아니라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기꾼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돼. 순진한 척하지 마세요. 나는 진우가 그것을 당신에게 준 것을 알고 있다. 그걸 손에 쥐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잊지 마세요. 죽은 사람은 말할 수 없지만 산 사람은 언제라도 없어질 수 있어요. 그의 말은 차가운 칼날처럼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민재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그녀의 남편이 진실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의 입을 봉한 사람은 바로 그 혹은 그의 아버지였다. 선화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그녀는 애써 침착했다. 내가 무서울 것 같아. 너는 나를 죽일 수 있지만
이 진실은 조만간 드러날 것이다. 한 사람의 입을 막을 수는 있지만 온 마을 입을 막을 수는 없다. 하하. 당신은 이 흑인들을 너무 높이 평가하시는군요. 선아씨, 그들이 감히 나에게 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들이 당신을 보호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에게 대적하려 했던 자들은 이제 모두 지하에 있다. 스피커 공공 민재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목소리가 싸늘해 오싹할 정도였다. 그는 한 걸음 나아가서 사악한 눈빛으로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라보았다. 선화는 긴장감으로 온몸의 살결이 뻣뻣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 앞에서 연약해 보일 수는 없었다. 만약 그가 그녀를 찾아왔다면 그것은 그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만약 그가 두려워한다면 그녀는 여전히 진실을 밝힐 기회가 있습니다. 이번이 당신에게 경고하는 마지막입니다. 내가 나서지 못하게 해라. 만약 당신이 그것을 안다면 불쌍한 미망인으로 평화롭게 살고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지 마세요. 아니면 당신과 당신의 작은 아들은 당신의 남편과 곧 재회할 것입니다. 차가운 뼈를 가진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선아의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그녀는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그에게 똑바로 마주했고 피하지 않았다. 민재는 눈치를 보려는 듯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입술을 삐죽거리며 웃었다. 그는 등을 돌리고 어둠의 뒷모습은 사라지고 선아는 한적한 길 한가운데 서 있고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부터 그녀의 삶이 더 이상 평화롭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선아는 그날 밤 내내 잠을 못 잤습니다. 민재의 협박이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두려움보다는 결심을 굳혔다. 그녀의 남편이 목숨을 걸고 이 비밀을 지켰다면 그녀는 물러설 수 없다. 그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꿈이 반복되던 마을 뒷산 언덕에 가는 것이다. 밤이 깊어지자 선아는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살금살금 집을 나섰다. 밤바람이 나무들 사이로 불어 살을 파고드는 듯한 추위를 몰고 왔다. 온 마을이 조용하게 가라앉았고 멀리 떨어진 집들에서 개 짖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그녀는 들키지 않기 위해 오솔길을 따라 황야를 건넜다. 언덕에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긴장되고 뭔가 불안해지는 이상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산기슭의 빽빽한 숲에 들어서자 선아는 걸음을 멈추었다. 주변 공간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다. 벌레 소리도 없고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없고 밤중에 그녀 자신의 다급한 숨소리만 울려 퍼졌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녀는 뒤돌아봤지만 짙은 어둠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마치 보이지 않는 눈이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소름 끼치는 느낌은 여전히 그녀에게 달라붙는다. 갑자기 부러진 나뭇가지가 뒤에서 울린다. 선아는 당황하여 숨을 죽이고 들었다. 발자국 소리는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이 그녀는 언덕 꼭대기로 빠르게 달려갔다. 발을 디디자마자 강한 바람이 불어 흙먼지가 뿌옇게 흩날렸다. 희미한 달빛 아래 그녀는 부분적으로 갈라진 큰 바위가 아래의 비석 표면을 드러내는 것을 보았다. 더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는 그 위에 세월이 흐르면서 흐릿한 옛 글씨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표면에 달라붙은 먼지를 털었을 때 한 줄 한 줄의 글이 점점 더 선명하게 나타났다. 지하, 피와 비닐, 전신에 경직된 선화. 그녀의 심장은 마치 가슴에서 뛰어내릴 것처럼 쿵쾅거렸다. 여기가 바로 그녀의 남편이 꿈에서 언급했던 곳이에요. 설마 진짜 비밀이 이 언덕 바로 밑에 숨겨져 있는 거야. 하지만 피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누군가가 목숨을 잃었나요? 아니면 심지어 그것보다 더 무서운데. 선화야, 뛰어. 밤바람이 나무 사이로 쉬쉬하고 어둠 속에서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선아는 뒤돌아서서 진우가 달려드는 것을 보고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의 호흡은 급했고 얼굴은 긴장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한 그녀는 갑자기 밤사이에 타오르는 횃불 그의 뒤를 보았다. 민재와 그의 앞잡이들이 다가오자 사람의 그림자가 들쭉날쭉한 땅바닥에 번쩍이며 먹이를 둘러싸고 있는 포식자처럼 보였다. 나한테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은 민재의 눈빛은 그들 앞에 칼날이 서리는 것처럼 날카롭게 번뜩였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의 입꼬리가 위험한 미소로 올라갔다. 선아는 손을 꼭 쥐어짜서 몸 안에 피가 점점 굳어지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민재가 작게 내버려두면 절대 그녀를 살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진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선아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갔다. 두 사람은 험준한 돌계단을 빠르게 지나 산림을 향해 돌진했다. 두 사람은 구불구불한 작은 길을 가로질러 달려갔고 고요한 밤사이에 다급한 발자국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뒤에서 민재의 함성은 점점 가까워졌다. 선아의 이마에 땀이 배어 있었고 울창한 나무 사이로 그녀의 숨이 가빴다. 앞에 오솔길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높은 곳에서 울부짖는 달빛만이 길을 안내했다. 갑자기 그녀는 숲 깊숙한 곳에 위치한 황폐한 고대 사원의 안개 속에서 오래된 건축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녀와 진우는 안으로 뛰어들어 무거운 나무 문을 닫았다. 격렬한 소리가 들려온 땅이 흔들렸다. 두 사람이 고개를 돌리자 사원의 지붕 일부가 갑자기 무너지고 나무 조각과 돌 조각이 콸콸 떨어져 등 뒤에 출구를 막았다. 먼지가 공기 중에 떠돌면서 선아가 기침을 했다. 먼지가 걷혔을 때 그녀는 그들이 이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물러설 길이 없다. 출구가 없어. 그리고 최악. 이곳은 평범한 곳이 아닙니다. 절벽에 매달려 있는 등잔불은 바람에 흔들리며 푸른 이끼로 뒤덮인 석상들을 환하게 비추고 있다. 이 조각상들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얼굴은 세월이 흐르면서 마모되어 표면에 이상한 긁힌 자국을 남겼습니다. 사원의 공기는 너무 차가워서 살갗이 뻣뻣해지고 곰팡이가 핀 냄새와 섞일 정도로 차가웠다. 아주 오랫동안 말라버린 피비린내 나는 것 같아요. 선아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애써 진정시켰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사원의 깊은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를 울리며 마치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부드럽고 규칙적으로 바위를 긁었다. 고대 신전은 어둠에 잠겼고 달빛만이 갈라진 돔을 뚫고 차가운 돌바닥에 희미한 빗줄기를 형성했다. 아까 붕괴된 후에도 먼지가 가라앉지 않았지만 나무문 밖에서는 발자국 소리가 조금씩 가까이에서 들려왔다. 한 차례 찬바람이 몰아쳐 숲의 음산한 숨을 몰아쉬었다. 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 민재가 들어오자 손에 든 횃불에서 불꽃이 승리감에 찬 얼굴을 비추었다. 그가 천천히 다가가자 날카로운 눈이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기 전에 먹이를 낚는 짐승처럼 선아와 진우를 휩쓸었다. 밖에는 앞잡이들이 포위되어 모든 탈출구를 봉쇄했다. 결국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내가 말했지. 나를 거역하면 죽는 길밖에 없다고. 그의 목소리가 사원의 조용한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제때에 착수하기 전에 고풍스러운 돌 재단 뒤의 어둠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재, 결국 너는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 민재가 멈칫 눈을 크게 떴다. 그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횃불을 든 손이 가볍게 떨렸다. 그의 이마에 식은 땀이 흘렀다. 네? 말도 안 돼.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의 그림자가 천천히 걸어 나오고 신발이 돌바닥에 살짝 닿아 날카로운 소리를 냅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서 그의 얼굴이 서서히 드러났다. 선아는 어안이 벙벙해졌고 무의식적인 손은 옷자락을 꽉 조였다. 그녀가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얼굴이었다. 지난 3년 동안 그녀가 애처롭게 울었던 얼굴,
그 남자. 바로 그녀의 남편이다. 그가 살아있다면 3년 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선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눈은 놀라서 크게 떴다. 시간이 멈춘 느낌. 사원의 공기는 얼어붙은 것 같았고 틈 사이로 바람 소리만 남았다. 민재는 얼굴이 핏방울이 남지 않은 것처럼 창백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입술은 울퉁불퉁했으나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민재와 그의 아버지는 우리가 그들의 비밀을 알아냈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려고 계획했다. 하지만 나는 구조되었다. 오늘 이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 다시 돌아왔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차갑다. 마치 칼로 우주를 자르는 것 같다. 민재는 주먹을 불끈 쥐며 공황과 분노로 눈빛을 붉혔다. 입 다물어. 넌 죽었어야 했어. 살아있으면 안 돼. 민재의 눈에 광기가 일었다. 그는 더 이상 이성이 없어 옆구리에 검을 뽑아 앞에 있는 남자를 향해 돌진했다. 그러나 마침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재의 발밑의 땅이 갑자기 갈라졌다. 돌먼지가 뿌옇게 흩날리고 마치 어떤 보이지 않는 세력이 일어나는 것처럼 사원이 흔들리고 있었다. 민재는 눈을 부라리며 물러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무시무시한 비명이 울렸고 그의 실루엣은 아래의 깊은 공간으로 사라졌다. 죽음의 침묵이 흘렀다. 먼지가 점점 걷히자 민재를 사정없이 집어삼킨 시커먼 구덩이만 남았다. 선아는 숨을 죽이고 내려다보았으나 손이 떨렸다. 마지막으로 그가 저지른 범죄는 하늘의 자체로도 처벌받았다. 민재는 비명을 질렀고 그의 공포에 질린 절규는 온 공간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그를 구해주지 않았다. 온 천지가 그의 운명을 오래전에 판결한 것 같다. 그의 몸은 어둠이 그를 집어삼킨 깊은 구덩이에 빠졌고 그곳은 그의 아버지가 저지른 많은 범죄들이 묻힌 장소였다. 바람이 더 세게 불었고 흙먼지가 올라갔다 가라앉았다. 마치 모든 일이 방금 일어난 것이 악몽인 것처럼 오랜 사원은 오랜 세월 침묵으로 음모를 목격한 끝에 결국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되찾았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선아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고 그녀의 숨결은 아직 안정되지 못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녀는 치유할 수 없는 상실로 고통과 고통 속에 살았지만 지금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다. 진실이 밝혀졌고 정의는 그 길을 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그들의 조상의 땅을 되찾기 위해 함께 일어섰다. 위조 서류들이 불에 타면서 민재 부자의 권위에 고개를 숙이던 자들도 이제는 그에게 등을 돌린다. 많은 음모와 배신을 목격했던 언덕 위의 땅은 이제 약탈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땀, 눈물, 그리고 피 흘렸던 사람들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것입니다. 마지막 추격전과 전투에서 크게 다친 진우는 다행히 살아남았다. 선아가 그의 침대 곁으로 다가오자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감사의 빛이 번졌다. 그는 그녀와 함께 있었고 그녀를 보호하고 그녀의 남편이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진실을 찾는 것을 도왔다. 그리고 마침내 해가 높이 뜨는 어느 날 아침 작은 마을에 따뜻한 황금빛이 비춰오자 선아는 현관 밖으로 나와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마음이 편해짐을 느꼈다. 더 이상 무서운 꿈에 사로잡히지 않고 공포가 감돌지 않는다. 그녀의 남편이 돌아왔고 불의는 풀렸다. 선아는 찬란한 태양 아래서 미소를 지으며 다시는 없을 줄 알았던 평온함을 느꼈다. 결국 운명은 그녀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그녀에게 돌려주었다.